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용찬 소장이고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꾹꾹꾹 눌러주시면 고래도 춤추지만 홍영림 기자와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도 배추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신나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판 돌아가는 것이 복잡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내년입니다. 바로 총선인데요. 4월 10일입니까? 있을 이 총선에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게 절체절명의 이재명의 운명,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당의 운명, 모든 운명, 차기 대선 후보의 운명까지도 다 갈라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총선 구도인데요. 내년 총선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최근 조사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얼마 전까지는 정권 심판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렸다고 갤럽에서 5월 2일에서 4일 동안 조사한 거에 보면은 정권 견제가 49%, 정권 지원이 37%.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이 49%, 여당 쪽이 37%, 한 12%포인트 더 높았단 말이에요. 야권이 유리했다. 심판론 쪽이. 근데 이 조사 시점을 보면 5월 2일에서 4일이에요. 근데 이 김남국 코인 사건이 터지기 전입니다. 터지기 전날이죠. 이게 5월 5일 날 신문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5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코리아 리서치가 MBC랑 조사한 걸 보면 갑자기 확 바뀌어요. 정부 견제론이 46%인데 정부 지원론이 45%다. 비슷하네요. 확 좁혀졌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 키스tet을 비롯한 사계회사 MBS입니다. 조사를 보면 46대 46으로 동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게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이 이제 쭉 높다가 갑자기 이제 동률로 이제 바뀌었다. 아니, 그럼 이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내년 총선 구도가 이 윤석열 정부 쪽에 밝아졌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참 악재들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 복합적이죠. 아하. 복합적이죠. 이게 만약에 대통령 쪽으로 무슨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악재가 만약에 그 사이에 터졌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통령도 외교 성과를 내면서 민심이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의 악재가 이게 특히 이제 보면 그 20, 30대에서 이 정부 지원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아니, 홍 기자님, 그냥 전략적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할 법한 내년 총선 구도가 흔들하고 있다. 그것은 김남국 의원발 코인 사태라면 사실 이럴 때 윤석열 정부는 위기 속에 찾아온 기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총선이 아직 10달이나 남았으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럴 때 MZ세대의 마중물을 더 끌어들여서 청년 정책을 좀 야심차게 또 사이다스럽게 내놓으면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말은 그렇게 쉬워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게 지역별 또는 이제 이게 세대별 맞춤 정책을 이렇게 잘 내놓으면 좋다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산 경남 가서도 공항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경북 가서도 공항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지역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어디 전라도 쪽 호남 쪽 가서도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대통령 그 후보 이 지역 공약집 보면은 그 지역마다 공항 짓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공항공사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정책이 다 실현이 된다. 그러면 참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쪽이건 다 비슷한 그런 행태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세대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세대별 정책도 이게 전체 세대를 아우르면서 예. 뭔가 어떤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걸 이렇게 해야지. 예. 지금 MZ 세대가 문제니까 MZ 세대한테 뭐 맞춤형 전략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 이제 이게 노인 인구, 그렇습니다. 노인 연령 65세로 예. 70세로 올리자. 요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예산요. 겉으로 드러내고 얘기는 안 해도 가장 예. 원하는 계층들이 이제 20, 30대예요. MZ 왜? MZ 세대들이 가장 이 출퇴근 시간에 활발하게 이제 예, 지하철을 예. 이용하고 많이 그러는데 하죠. 거기에 이제 저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하필이면 또 이제 출퇴근 시간에 뭐 또 어디 가시려고 예, 이제 예. 타고 뭐 이러면 많으세요? 네. 그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싫잖아요. 이게 좀 분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최소한 노인 지하철 요금 유료화를 뭐 시간대별로 좀 예.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돈을 받는다든지 뭐 네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를 MZ 세대에 맞춤형 전략으로 해버리면 예. 노년층 인구에서는 또 이거 싫어하잖아요. 큰일 싫어하잖아요. 뭐 당장에 뭐 한번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좀 이게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때다 그래서 MZ 세대를 위한 뭐를 내놔야겠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MZ 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전체적으로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약자. 예. 그러니까 꼭 20, 30대만 약자는 아니잖아요. 뭐 예. 40, 50대, 50대도 약자는 많으니까. 예.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끌어가면서 가야죠. 그거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총선 구도가 나빠질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6월에는 지금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바닥에 돌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새롭게 가야 된다고 봐요. 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의 수습 뭐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해법일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거취 표명,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또는 김남국 의원의 사퇴, 송영길 전 대표의 정계 은퇴 뭐 이런 게 뒤따라야 된다고 볼까요? 그거는 이제 중도 보수층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강경 지지층 뭐 팬덤층에서는 개딸 양아들입니다. 전혀 그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그런 철험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은 지금이 뭐 정부와 뭐 맞설 때, 뭐 들고 일어날 때, 그럴 때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뭐 민영배 의원인가 뭐 누구는. 그런데 왜 그만둬요?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왜 그만둬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지지자별로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반대기 때문에 그거는 당내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나. 그러니까 물론 당내에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빨리 이제 그거 하라고. 그건 나만 하는 알겠습니다. 비명계가 배수장을 하지 마. 있다. 배수장을 하지 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웃고 계시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내년 총선은 어떨까요? 정권 지원 쪽에 무게하실까요? 아니면 정권 견제 쪽에 무게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역대 선거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내년 선거가 정권 3년 차에 실시되는 거잖아요. 정권 3년 차에 실시되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겨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탄핵 전국 이후에 워낙에 이제 정권 지지율이 높을 때니까 이제 중간 선거에서 다 이겼지만 그 전에 선거는 대부분 여당이 힘들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상적인 구도를 보면 사실은 이 선거는 심판이거든요. 선거는 심판인데 뭐 심판의 대상은 당연히 이제 정권이나 여당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때 심판을 받는 건데 지금은 아마 내년에 뭐 여야가 어떻게 구도를 짤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야당 심판론이 굉장히 강해질 야당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야당이 일단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과 정권이라고 예. 하는 컨셉에서는 지금 좀 색다른 국면이잖아요. 워낙 의석수가 많으니까. 워낙 코인 뭐 비롯해서 악재가 많으니까. 아니 악재보다도 의석수가 예. 많으니까 거대 야당이니까 사실 법안은 혼자 다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안 혼자 다 내는 판인데 그러면 국정이 잘못된 거를 여당 쪽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예. 뭐 그런 면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겹치면은, 야, 심판은 이쪽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국면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예. 자, 내년 총선 전망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